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김혜진입니다. 네,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북대학교 교육혁신 발표를 맡았습니다. 어제 편히 주무셨나요? 네. 저의 첫 타임이라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매번 발표 자리는 언제쯤 안 떨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편안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좀 떨다가 한 5분 정도 지나면 제 페이스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그 부분은 교육 혁신 파트의 VR 기반의 콘텐츠 개발입니다. 조금 설레고 많이 떨리는 내용이지만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학도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특성화 분야에 따라서 혁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완성과 학생 성공 관점 맞춤형 서비스 구축, 그리고 글로컬 네트워크 활동 기반 브랜드 강화, ESG 경영을 통한 대학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4대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VR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완성이라고 하는 주요 전략 내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점 특성화 분야에 있어서는 VR 콘텐츠 개발은 프로그래밍 개발은 IT에 해당이 되겠지만 저희가 주요하게 본 부분은 콘텐츠 개발의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가상의 환경에서 학습하는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내용을 설계하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IT와 CT가 접목이 된 부분이지만 저희는 CT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은 전문대학 혁신 사업에 대한 목표 부분입니다. 저희는 유동적 교육혁신 플랫폼 기반의 학생 성공을 위한 그로우 위드 학생 실현이라고 하는 혁신의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환경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출근을 하면서 굉장히 숨이 차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본 대학은 하이브리드 캠퍼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VR 콘텐츠 개발과 같은 체험형 실감형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한 이러한 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 대학 교육의 온라인 전환을 통해서 교육 혁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 혁신 파트의 세부 내용입니다. VR 콘텐츠 개발은 굉장히 다양한 사업 중에 학생 성공을 위한 선택형 통합교육 운영 내에 특화산업 연계 실습교육 콘텐츠 개발 운영의 세부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내용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콘텐츠 구축 운영 내에 있는 산업수요 연계 하이브리드 교육 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같이 해당이 되었고, 그리고 ICPBL을 접목해서 산학 협력 연계 교육 체계를 확산해 갔고, 그리고 그 산학 공동 연구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대학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 내에서 VR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고 나서 어떤 주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간호학과 교수인데요. 제가 손을 들고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제 감염의 문제로 인해서 상상치 못했던 임상실습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황은 실습지의 현장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불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불안도라던가 실습의 스트레스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높지만 줄여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의 실습이 환자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와 부딪히게 돼서 굉장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실습이 없고 관찰 위주의 실습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졸업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는 바로 숙달되게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그런 레벨의 역량을 갖춘 그런 전문인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상황과 동일한 환경에서 반복 훈련과 그리고 학습을 하게 되면
대상자들은 심리적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 훈련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례 기반의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신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거나 병원에 있는 관리자급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대부분의 실습센터라던가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굉장히 오래도록 실습을 해왔었는데요. 근데 그 신규 간호사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실제 말하는 환자를 만나는 게 너무 무섭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실습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실제 환경이 너무 다이나믹하고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다는 반응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과 유사하게 비슷한 상황과 환경을 구현해 줌으로써 대상자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다 현장에 잘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VR 실습 콘텐츠의 주요 개발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관련 논문 보고서를 분석해서 저희가 현장 직무 수행 빈도라던가 중요도를 평가하여서 주제를 선정을 하였고, 그리고 교육 전문가 그리고 현장 전문가, 그래서 교육 전문가는 저희 대학에 있는 연구진과 현장 전문가는 주요 병원에 있는 교육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관리자급 간호사, 그리고 이제 기술 전문가, 그러니까 그 VR을 개발하는 기술 전문가가 같이 TF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VR 교육 범위와 VR 교육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개발하는 과정이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이 과정에서 많은 좌절과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ICPBL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 있는 문제를 가져와서 그거를 시나리오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VR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3D 모델링 제작에 필요한 영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그리고 제작된 모델을 형상화해서 확인하고 수정하고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삽입하게 돼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3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주제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VR 교육, 왜 VR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접하기 어려운, 실습은 나갔지만 학생들이 실제 접할 수 없었던 상황, 그리고 저희가 실습실에서 많이 현장과 같이 구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VR로 만드는 것이 VR 교육에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 외상 감염이라고 하는 그 3가지 주제를 조금 좁혀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황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응급실이라던가 아니면 외상 감염 환자들에 있어서 어떤 환자들이 더 많은가에 대한 것들을 점점 범위를 좁혀가게 됐고요. 그리고 단순히 하나의 교육의 개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역량을 계속적으로 증진시켜가기 위해서 시리즈별로 계속 확장해갈 계획으로 저희가 첫 번째는 블리딩 환자, 출혈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개발을 뒀고요. 두 번째는 호흡기 환자, 그래서 뉴모니아 환자라던가 이런 호흡기 환자에 포커스를 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응급실에 많이 내원하는 뇌경색 환자, 그러니까 신경계 질환자를 두고 3개의 통합적 역량 강화를 위한 모듈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범위를 선정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 이제 개발자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교육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욕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는 학생들이 이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저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서부터 10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VR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점도 있는 반면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한 반복적인 고민을 하면서 주제를 좁혀갔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환자를 평가하고 응급 상황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수혈 전후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감염 예방이라던가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내원해 있는 환자가 응급실에 누워있는 상황으로 상황 설정을 주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팅 포인트와 엔딩 포인트를 줌으로 인해서 시뮬레이션 교육과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서 시작이 되고 수혈을 시작하고 나서 수혈의 부작용 없이 잘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이게 간호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하면서 이제 실제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엔딩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시나리오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저희의 초안 작업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VR 개발, 그러니까 시나리오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틀이라던가 방법에 대한 거 없이 그냥 저희가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스토리를 쓰듯이 저희가 병원에서 환자를 만났을 때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상황별로 그 순서가 진행되는 별로 자세하게 그리고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사진 자료를 첨부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쓴다고 썼는데, 이게 이 이후로, 이게 초기 버전이고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쭉 봤더니 굉장히 많은 버전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그렇게 됐던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VR을 처음에 다 몰랐던 교육자들이 이제 2022년에 처음 만나서 시작을 할 때 대상자를 봄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는 문진이 굉장히 많은데 VR에 있어서는 아직은 문진이 되지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진을 빼고는 사실은 실제 상황과 같은 상황을 구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놓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저희는 그냥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수혈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그냥 이렇게 시나리오 초안에 써놨다면 개발자들이 얘기할 때는 그건 할 수가 없어 다른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대부분은 클릭의 형태로 누르기만 하면 그 대사가 나가게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VR이라고 하는 것이 게임처럼 누르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희의 굉장히 큰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퀴즈 형식을 넣어서 학생들이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상황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수혈을 해야 된다면 왜 해야 되는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면 음성 지원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설명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바꿔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주입 속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환자 안전에 있어서 이제 주입이 잘 되고 있는가, 적정한 속도를 맞추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VR로 구현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영상에서 보면 저희가 직접 떨어지는 것을, 제가 이걸 켜야 될까요? 떨어지는 것을 다 사진을 찍어서요. 학생들이 주입 속도를 생각해서 이걸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VR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그래서 최종 이제 만들어진 시나리오를 개발을 위해서 순서화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저희와 산하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개발 기업에서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의사결정 단계와 개발 단계, 품질 보완 단계를 거쳐서 보면 이제 이 과정에서도 저희가 계속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진 촬영이라던가 동영상 촬영, 그리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브리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해주는 전문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막 생각한 것들을 저는 잘 설명한다고 설명했는데 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그분은 듣고 그려내는 것이 저와 다른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점점 거치면서 그 갭을 많이 좁혀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제 콘텐츠에 반영을 해서 위와 같은 그림으로 이제 실제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그 KBO VR의 차별성을 보시면 저희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 설정을 통해서 사정, 중재, 평가 단계를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VR에서 제시된 환자 간호를 하면서 간호는 간호인증 평가원에서 제시한 술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학습을 하면서 두세 개의 술기를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 개발 내용에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동기화라던가 학습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첨가하였고요. 그리고 간호사라던가 환자 그리고 가이드의 음성 안내를 통해서 훨씬 더 현장과 동일하게 그리고 학생들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해 내었습니다. 사실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잠깐 그 일부분을 삽입했는데요. 시간의 제한상 2배속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실습한 것을 촬영한 거라 살짝 어지러우실 수 있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요 같이 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혈액백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수혈을 시작해 주세요. 환자분 성함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이도광입니다. 67년 11월 24일입니다. 환자를 확인하세요. 확인했습니다. 혈액형을 알고 계신가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A형입니다. 네, 저도 혈액형 동일한 거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일반적인 팩트 RBC 수혈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세요. 그렇다면 이도관님의 수혈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네. 예, 이제 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저희의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KBO 산학 공동기술 과제로 1차년, 2차년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응급 출혈 환자 간호와 호흡기계 응급 환자 간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협력대학 컨소시엄이라던가 기술 및 그 디바이스 보완을 통해서 신경계 응급 환자 간호에 대한 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은 간호 학생뿐만이 아니라 신규 간호사라던가 간호사의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의료기관에도 공유 확산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학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도 저희가 산업 활성화라던가 산학 협력 그리고 신무 협력 그리고 공유 협력에도 대학 지역사회 대학의 입장에서 앞장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단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실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교육에 접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XR 기술을 접목하려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의 마커 센서를 활용해서 XR 디바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 프로그램이 따로 되고 있는데 LMS 기술과 기반과 연동해서 학습자가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집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올해 개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의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